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있는 상태죠. 네네. 전반적으로 어제 미 증시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국내 증시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지금 1월 들어서 이제 하락하던 흐름 추세 전환을 일단 이뤄놓은 상황이었었고요. 그에 따른 뭐 어저께 조정, 오늘 조정했지만 조정이 나왔지만 뭐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양호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조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 며칠간 시장을 좀 강하게 올렸던 이제 그 저 PBR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네.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이틀간 증시가 뭐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반도체 섹터 좀 쉬던 곳에서의 좀 흐름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지금 외인들 매수세에 반도체 섹터로 좀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섹터 단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바라보시나요? 오늘 좀 시장의 색깔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10시에서 11시 기점으로 갈 때는 거래소 매수를 한 1,100억 정도도 안 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 2,300억 정도까지 매수를 늘리는 모습이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보통은 그 외국인 매수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은행 이쪽 위주로 유입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먼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 3거래일 정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으로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예견을 했는데 오늘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단의 상위를 보면 기아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포함돼 있기는 하고 나머지 이제 매수와 관련된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게 한 업종으로 집중이 되기보다는 좀 분산이 돼서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생명, 뭐 포스코 DX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서 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 강한 쪽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강원랜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모처럼 한 4%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의 폭이 오후 이제 한 2시 기점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을 보더라도 좀 개별주적인 성격을 띈 종목들, 엔캔 같은 경우가 10%대 상승을 나타내고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약한 상황, 뭐 유진테크, PSK 홀딩스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고 공통적인 점을 보면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가 우선 반등이 빠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두 분 모두가 좀 짚어주신 만큼 오늘 반도체 섹터의 이 변동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덕분에 갑자기 또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고 상승력도 더해가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에서 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목표 주가 $800로 상향을 한 부분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빅테크들의 주가, 뭐 알파벳 빼고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네. 흐름이었는데 이 지수를 좀 방어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반도체 섹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인가 해서 네. 그 미국의 최근에 그 AI 관련 종목 중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내고 있고, 그래서 이 AI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역시나 하드웨어 쪽으로 AI 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도 섹터의 어떤 그 저 PBR이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네. 약간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했는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과연 시장이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밸류 프로젝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동안에 반도체 일변도로 움직이던 시장에서 이 좀 순환이 도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시장과 맞물려서 자동차 섹터들이 저 PBR 네. 모멘텀으로 좀 강했었는데 이쪽 단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도래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연속성 있는 부분으로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네.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좀 훈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의 시각은 좀 어떠실까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공통적인 점을 보면은 올해 시설 투자를 강력하게는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디램이라든지 낸드와 관련해서는 한 유지 정도, 상반기는 감산 유지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동향을 보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고 늘릴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부분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집중한 캐펙스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올 땐 과거의 전공정 장비 업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HBM과 관련된 기반의 핵심 장비주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ISC, 이수페타시스, 뭐 장비, 부품, 소재 이쪽이 먼저 지금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새롭게 해외 기업으로 이 수주가 들어간 기업,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먼저 반등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서 퍼질 수 있는 게 역시 동일하게 뭐 PSK 홀딩스 아니면 STI 이런 쪽으로 주가들이 먼저 빠졌고 이제 뭐 밸류 매력도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추가로 좀 HBM과 관련된 다만 비싼 뭐 이런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 장비 기업들, 이런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우선은 반등이 나오는 단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먼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관련해서 기존에 핵심되던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온다는 그런 특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퍼져서 조금 비싼 경향이 있는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바라볼 종목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YIK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파운드리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지금 실적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소진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께 좀 공동 개발 이력이 있는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가 양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OK요. 네. 일단 CXL이라는 이슈가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이 CXL 단의 어떤 그 모멘텀은 결국 HBM이라는 어떤 그 AI라는 그 키워드에서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AI 시대에 많이 활용될 거라는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CXL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HBM에서의 주가 급등 나왔던 부분들 학습 효과로 인해서 CXL도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YIK 같은 경우는 네. 대장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 재료가 나왔을 때 네오스엠이 대장주로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그 CXL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를 떠나서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도체단,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그 키워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그 반도체 섹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 중에서 단연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를 만한 종목은 제주 반도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주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음봉으로 이제 눌림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시세가 급등이 나와줬고, 지금 11선에서의 어떤 저항 받고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오늘 이후에 이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이 종목이 다시 방향을 상승으로 돌려낼 수 있느냐 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 반도체를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어떤 CXL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네. 괜찮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지표로서 제주 반도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더불어서 다른 종목인 제주 반도체까지 말씀해 주셨고 트레이딩 지표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도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본다면 상승률을 크게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엔캠입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해과 관련된 업체인데 네. 지금은 좀 재평가를 받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전액 쪽의 변화는 미국에서 그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의 전액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1위에서 3위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고 4위가 엔캠, 그다음에 기타 증설을 단행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2개 기업이 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엔캠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까지 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30% 이상의 증설을 더 단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겹쳐져서 시장 안에서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즉 밸류 매력 같은 경우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또 2025년의 총증설량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밸류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업체의 증설 가능도를 비교를 해서 2, 3등주 같은 경우도 함께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캠은 여기에서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작년 12월 1일에 법안의 변경을 통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좀 재평가를 받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엔캠에 대해서는 신규 19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 물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의 일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만 주란 물량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수치고요. 다만 그 물량이 바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매도가 출회되기보다는 블록딜 형태로 이제 다른 주체한테 할인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시장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록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공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을 대입해서 블록딜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물량이 시장에 한 번에 전부 다 출회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나눠서 이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할인율로 블록들이 도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블록들이 돌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엔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주도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군 중에 제약 바이오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신라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항암 백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발표 속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5%대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라젠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거래 정지도 거쳤었고 다시 재상장 이후에 지금 주가가 우하향하다가 11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신장암 치료제가 이제 임상에서 유용하다라는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큰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본다, 재상장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추세적으로 저점을 잡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뭐 특징주로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어떤 재료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좋은 뉴스구나 아니면 재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면 누구나 다 맞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족들의 어떤 암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향후 뭐 어떤 부위에 암이 생긴다라는 게 진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백신을 누구나 다 맞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기사긴 하지만 충분히 기술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는 뭐 요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동안 주가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뭐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한다라면 저는 뭐 신라젠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간다면 지금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하면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게 헬릭스미스겠죠. 네. 일단은 뭐 중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한가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까지도 상승력을 더해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접근은 좀 네.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저가가 한 3,250원 정도에서 오늘 고가가 7,440원 정도,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왔다가 오늘은 대량 거래를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고점은 한 29.84%였죠. 상한가를 도달을 했다가 거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바로 이 거래를 커버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이 못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네, 지금은 매수가 어렵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콜레라 백신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슈, 이 리포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네. HLB가 이제 좀 끌고 간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뭐 그 전에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중소 바이오 기업들도 좀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대략 뭐 2년에서 3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전고점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전고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는 정고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크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큐라클은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꽤 많이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신약 네. 후보 물질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데 이 뭐 신약 후보 물질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가는 왜 이렇게 변동성 크게 보이는 걸까요? 따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황반 부종과 관련된 EA 임상의 진행 부분을 멘트를 했고 네. 탑라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시가에서 고가로 뭐 상한가 정도로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여기에서 매도의 물량들이 나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밴드 상단 구간에 종목의 그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되돌리는 현상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A 임상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상, 3상까지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한 부분의 이력들을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주가의 변동을 안고 굳이 여기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조정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은 매수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두 분께서는 반도체 섹터를 좀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섹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자동차 섹터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반등을 줬던 자동차 섹터 내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지금 월봉을 보시면 뭐 앞에 90년대를 지나서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과연 자동차 섹터들이 어디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이어갈 때 추세적인 관점에서 단기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21선까지 어떤 눌림을 거쳤다가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다 봐야 되겠죠.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2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치에 따라서 네.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 따는 시세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10월까지 실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뭐 매수의 기회로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하는 섹터 쪽으로 이제 자동차 쪽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또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본다면 오늘 의료 AI 섹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루닛이 굉장히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루닛의 경우에는 의료 AI 기업 최초로 또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약간 네. 부정적인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 AI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 이 부분을 놓고 여기에 계속 R&D 비용 같은 경우가 지출이 되는 구조인데 새로운 사업을 더해서 진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의료 AI와는 좀 별개의 사업 네.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본업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른 신사업 같은 경우를 연계성이 낮은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인수가 같은 경우가 형성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그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적정 가치 이상으로 좀 인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네. 오늘 시장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좀 복원력은 약하다는 점에서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규 접근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루닛도 그렇지만 의료 AI 섹터 전반이 빠지는 데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의료 AI 섹터 전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저도 뭐 거의 동일한 시선이고요. 지금 루닛 같은 경우 이제 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점끼리의 어떤 추세 하단을 생각하면 이탈했다가 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 최근 한 석 달간 계속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굳이 뭐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뭐 기업의 어떤 스토리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게 저가가 9,000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고가가 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템버거를 넘어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그게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의 어떤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기 네. 때문에 그 실적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 다음에는 주가의 하방은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주가 추세 상승으로 돌리고 나서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등이 나오는 오히려 매도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이 지금 3시 1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네, 제가 의료 AI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준비한 종목이 반도체 섹터에도 들어가고요. 네. 의료기기에도 들어가고요. 거기다 AI까지 들어가는 좀 풀패키지 같은 문어발 같은. 그렇죠. 뭐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워낙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동문 아나텍이라는 회사예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 보통 저가 핸드폰 말고 이제 프리미엄 핸드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거 OIS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기술이 중급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보급형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력을 그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IC라고 해서 이제 햅틱 우리가 보통 어떤 스크린을 터치했을 때 이제 진동이 붕붕 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이제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에 비해서 시총이 싸다라고는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의료기기 쪽이에요. 신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이 혈당 체크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피를 갖다가 이 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혈당을 체크했다면 이제 뭐 침이나 이런 타액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개발을 해냈고 이게 이제 이름이 디설라이프라고 하는 건데 인도에서도 이번에 특허를 받았고요. 향후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시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비침습적인 만큼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침을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이 당뇨 환자 인구가 제가 이거 챗GPT에게 물어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챗GPT가 한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2억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드에게 물어보니까 5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가 달라서 약간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뭐 인구 이 당뇨 환자들 그리고 향후 늘어날 당뇨 환자들까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구가 있다라는 거. 그분들은 다 이렇게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2023년도 6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요 지금 그 혈당을 체크하는 부분에다가 AI 기술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그 혈당의 어떤 수치, 그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혈당이 변해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반도체 굉장히 괜찮은 상황에서의 좋은 흐름, 네. 거기다가 AI까지 이렇게 의료기기에 붙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중요한 저항 자리가 24,000원, 25,000원대 이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에 1월 말쯤에 한번 돌파했다가 눌림이 만들어지고 최근 한 며칠간 다시 저점을 잡고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최근 뭐 트렌드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우상향 흐름 좀 이어가다가 저항 돌파하는 시점부터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부터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종가가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27,500원 정도의 저항입니다. 그 구간에서 눌림을 한번 받고 다시 돌파를 하든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저점 이탈하면 추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23,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 동은 아나텍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라인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전액 쪽,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12월에 그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제한적인 게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의 업체 전액 생산 사용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엔캔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증설 부분이 높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한 850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한 1,000만 톤 정도 이렇게 캐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들은 좀 동아기업 같은 경우 엔캠 동아기업 여기에 더해져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들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미국 법인의 증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신고가가 발생했기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잡았는데 장중에 이게 터치를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이 정도의 마감을 하게 된다면 내일은 한 2, 3%는 하락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매수를 했다가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일단 종가에 잡아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빼고 나면 이틀만 저희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명절 이렇게 앞두고 나면 그렇게 뭐 주가들이 변동성이 크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미증시도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위치이기도 하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추세 전환하는 변곡점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현재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들, 모멘텀들 체크하시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내에서의 어떤 저점단 눌림에서의 되돌림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뭐 연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상승으로의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들 뭐 많이 밀려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런 구간에서 쉴 때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눌림목이 있는 좋은 기업을 공략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뭐 IT라든지 기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연속되는지를 뭐 연휴 전까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이 뭐 패턴상으로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시장에서 저번 주 월요일에 변곡이 나타났었고 이번 주 시장에서 다시금 좀 다른 모습들은 저 PBR 관련주가 목에 차니 이제 수급 같은 경우가 빠져서 IT 먼저 유입이 된다는 점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매력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IT 관련주의 시세 연속성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AI 쪽과 관련해서 뭐 종목들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한번 이번 주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까지 추려서 제시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좀 보실까요? 저는 지금 좀 매매 관점으로 보자면 네. 우상향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신고가 종목들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아 일단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좀 대형주라서 제가 크게 그렇게 매매를 즐겨 하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보시면 뭐 HLB 같은 거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네. 다시 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에브리봇 역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의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얘기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손절 진입 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는 내가 손실을 감내하겠다 이런 부분 전략을 짜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와 같이 우상향 기조에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항공사와 관련된 쪽도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 관련주들의 주가를 뭐 합병 시점까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합병은 단기에는 마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적으로 뭐 기타 국가들의 승인이 이제 가능성이 높음에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일본의 승인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의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때 이 부분을 놓고 유럽 슬롯을 가지고 간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핵심이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티웨이 항공 이런 기업이 있다 보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볼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제에서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0.56%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576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800선은 지키면서 807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은 2천억 원대, 개인은 900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1,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200억 원대, 1,000억 원대로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조정인데 그 과하지 않게 딱 적절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일단 저점단을 좀 지켜내는 그런 위치에서의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최근에 이제 785포인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 흐름이 잡힌다면 네. 일단 코스닥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일 때 과연 그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코스닥 내에서 뭐가 있냐 하면 IT하고 결국은 제약 바이오 섹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선전이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틀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국내 증시 뭐 강할 때 또 강하게 오르지만 또 조정받을 때 한도 없이 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네. 있잖아요. 일단은 21선까지 이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한 이틀간은 그래도 큰 변동성보다는 잔잔하게 조정받을 가능성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밤 미증시가 뭐 시가 상승해서 종고점 다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네.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국내 증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 증시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라고 전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의 2차 전지주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이 자리를 채워줘야겠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이런 자리를 채워줄 만한 재료들이 좀 풍부할까요? 일단 뭐 HLB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 뭐 이런 이슈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네. 거 IT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쪽 단에서의 어떤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2차 전지가 오히려 오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오를 만한 모멘텀은 또 없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예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네.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는데 네. 그 구간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는 그 섹터 자체는 네. 하나의 그 산업에 대한 성장의 그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실적단에서의 어떤 무언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의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것들을 살펴보면 뭔가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그 IRA 법안 관련된 뭐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 있는 딴에서의 움직임들로 계속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다 움직이긴 조금 힘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잘 찾아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모멘텀 플레이를 잘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여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과 의약품 업종, 운수 창고 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4가지 업종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 업종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낙폭을 보인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2.78%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철강 금속 업종이 1.93%, 건설 업종이 1.7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업종이 2.48%,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35%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아쉽게 마감이 됐는데 이제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우선 시가총액 1, 2위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0.12% 하락 마감을 했어요.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죠. 3위에서 8위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플러스를 내주면서 마감을 하면서 지수가 0.12%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쪽은 전액,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장비 이쪽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 여기에서 좀 PBR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주의 일부 반등이 나타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대 상승이 나타나면서 거래소가 0.58%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IT 쪽 같은 경우가 주가 복원력이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또한 지켜봐야 할 점은 외국인 매수 여부입니다. 오늘 네. 거래소 한 3천억 매수를 해준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매수가 이어지는지 여부고 이와 연결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를 한번 살펴보자고 전해주셨고요. 또 2차 전지주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낙폭이 큽니다. 그래도 내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 향방이 좌우될 수 있겠죠. 우선은 뭐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시도를 할 텐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LNF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을 한번 올려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아마 소폭 적자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실적을 놓고 컨퍼런스 콜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올해의 사업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반응, 즉 에코프로 BM의 주가 반응은 갈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가 반응 앞으로 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조선업과 관련해서 좀 호재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3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HD 현대의 경우는 2년 연속으로 매출 60조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조선 관련주들은 좀 바라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조선 관련해서 이게 사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런 모멘텀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밸류적으로는 별 그렇게 썩 매력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뭐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 PBR입니다. 네. 최근에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주사급들이 뭐 저 PBR 모멘텀을 타면서 좀 움직여줬기 네. 때문에 그런 흐름과도 함께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신고가 가는 종목들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 HD 같은 경우도 이런 조선업의 네. 어떤 호황 이런 것과 함께해서 신고가 가는지 여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엣지를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의 경우에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주시면서 가는지 정말 확인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최근의 수주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는 사이클이 긴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60일선 이평을 종목을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주기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점은 뭐 유가는 70불을 버티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불을 버틴다는 점만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LNG 수주를 일부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유가의 상황이라든지 LNG 상황은 오적이지만은 수주에 대해서 연속성 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그 고가성 같은 경우, LNG성 같은 경우 또는 암모니아성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중국에 뺏겨가기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별해서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정도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뭐 IT 성장이냐 아니면 저 PBR이냐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약간 바로 앞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IT 쪽에 무게를 좀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앞을 바라보는 IT 쪽을 바라보시고 조선주 안에서도 선별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지만 내일 장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뭐 좀 전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섹터가 일단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반등할 만한 위치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서 시장의 주도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흐름을 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뭐 그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계속 투자를 해오고는 있지만 이런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딴에서 어떤 중소형주들의 시세 뭐 플레이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고 어디가 확실히 대장주로서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섹터 딴
그러니까 AI에서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반도체에서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자동차에서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우상향하는 흐름단에서의 저점 플레이를 노려보는 것이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점 플레이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사님 의견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내일 이제 오늘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내일 이 부분이 연속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T 쪽에서 오늘 강했던 종목의 시세 연속성을 보려고 하고 뭐 2차 전지 시가총액 1, 2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실적 발표까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종가 베팅할 종목이었습니다. 동은 아나텍을 짚어주셨고요. 주력인 반도체와 의료기기, 신사업 진출이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라인 2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액 사업 진출과 생산 능력 확보가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